네, 자 그럼 오늘 동화는 뭔가요? 네, 오늘 준비한 동화는 요즘에 가장 중요한 트렌드인 재판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법정에 관심을 가졌나 싶을 정도로 정말 재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은 황새가 재판관이십니다. 판사님이시고요. 그리고 잘 우는 새들이 재판관님 앞에 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목이 뭐죠? 황새의 재판. 황새의 재판이라고 하면 뭔가 황새가 잘못해서 재판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인데 황새가 재판관이네요.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황새가 좀 뭔가 좀 지혜로운 거나 그런 게 있나요? 그럴 리가요. 재판관에 대해서 좋은 기억이 있으신가 봐요. 아니 그래도 뭔가 우리 그 있지 않습니까? 그 박근혜 탄핵 때 헌법재판관. 오 맞아. 머리에 그루프 몰고 그렇죠. 나왔었다. 네, 기억에 좋은 분도 있었군요. 근데 그거는 그 그룹은 되게 극적이지 않았어요. 정말 전 국민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목이 집중돼 있는 재판인데 그룹을 미처 빼지 못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갑자기 얼마나 생각나네. 놀라셨을까. 그러니까 이 작품은 아마 조선시대 이전에 선비가 썼다고 나와 있고요.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은 선비가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당시를 풍자하고 싶어서 요즘 판결이 왜 이 모양이야? 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자기 이름은 밝히지 않은 채로 썼다고 합니다. 그때 썼다는 그 얘기는 책에 나와 있어요? 네네. 원래는 이제 당시에 황새 소송, 황새 결송이라고 나와 있고, 이제 어느 이름 모를 선비라고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꽤 오래전부터 이제 전래되어 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 속에는 꾀꼬리와, 잘 운다고 유명한 꾀꼬리와, 따오기와, 뻐꾸기가 있어요. 근데 진짜 궁금한 게 다른 분들은 지금 이 내용을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처음 봤어요. 나는 이건 제목도 처음 보는데. 저도 처음 알게 되었는데, 제보가 들어와서 이걸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보요? 네, 이제, 이런 걸 좀 해달라라고 하는 어떤 우리나라의 정세에 맞춰서 이런 거를 원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렇죠.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꿈이었나? 뭔가 저에게 누군가 요청을 한 것 같아요. 혹시 이것도 검찰청에서 새어나온 거, 검찰청에서 제보받으신 거 아니에요? 어머, 그러게 누군가가 이름을 안 밝혔는데. 역시. 이런 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네.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려고 지금 저에게 이런 요청이 들어와서 두렵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오늘 하루. 일단 이 세 친구가 싸우게 됐어요. 꾀꼬리, 따오기, 뻐꾸기가 서로 자기가 뛰어났다고 내 목소리가 최고지 무슨 소리냐 지금 하면서 막 시끄럽게 서로 난리가 난 거죠. 내 울음소리가 최고다. 근데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 내가 최고다. 그랬더니 이제 결판이 나지 않는 거죠.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군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이거 공평하게 객관적인 판가름을 받자. 우리가 누가 1인자다 2인자다 하는 걸 받자. 이거 안 되겠다라고 해서 여론조사 그래. 들어가나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에 맡길 것인가, 여론조사 믿을 수 없는데 어디에 맡길 것인가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럼 좋다.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은 짐승 중에서 최고 높은 죄고요? 죄를 가장 높이 사는 죄고가 있어요. 죄고요. 죄고에게 가자라고 해서 그 이름도 유명한 황새 어르신께 가게 된 거죠. 아마 이제 새 중에서 가장 덩치도 크시고 몸집도 우람하고 뭔가 생각이 깊을 것이다라고 착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소문이 있으니까 그분께 가서 우리가 한번 공정하게 재판을 받아보자 라고 해서 1인자를 가리는 순서가 찾아왔습니다. 다들 좋은 생각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얼른 그날을 기다렸죠. 근데 사실은 지금 굉장히 걱정되는 녀석이 있었으니 따오기였어요. 꾀꼬리는 뭐 꾀꼬리 같은 목소리라고 유명하고 뻐꾸기 소리도 참 구슬프게 잘 들리는데 사실 따오기 소리가 약간 좀 자기가 생각해도 경박하다는 느낌이 있었고 따오기가 정말 애잔하고 이런 그런 목소리 아닌가요? 따오기. 오빠 뭐죠? 오빠 생각? 거기 그렇죠. 그런데 나오죠. 뜸뿍 새 뭐 논에서 울고
따옥이 뭐 아닌가요? 거기 따오기도 나와요? 따옥이 아니에요 그거? 안 나오지 않나요? 아닌가요? 그 따옥이가 아니었나요? 기러기 아닌가요? 기러기. 잠깐만요. 기러기. 기러기가 울어요? 기억이 잘 안 나. 그러니까 따오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난 뭐 되게 구슬프게 노래하는 새가 따옥인 줄 알았어요. 아마 뜸북새랑 뻐꾹새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걱정할 기러- 만하네요. 나는 왜 기러기 같지? 기러기. 기록은 좀 너무 이상하네요. 기레기 아니에요? 그래서 소리 좋기로 유명한 꾀꼬리랑 그리고 뻐꾸기는 안심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따오기가 나 사실 아무도 나한테 목소리 좋다고 안 했는데 다들 좀 거슬린다고 했는데 큰일이네 라고 이제 고민에 빠진 거죠. 근데 나 너무 1등 하고 싶은데 나 공정한 경쟁 제일 싫어하는데 어떡하지? 제일 싫어해. 방법은 있겠지. 뇌물 같은 방법, 특혜를 이용해 봐야겠다. 한번 권력을 이용해 볼까라고 하면서 저 이제 판사 어르신께 내가 저분이 좋아하는 것을 다 갖다 드리겠다. 찾았습니다. 따옥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따옥이. 따옥 그래요? 따옥 소리 처량한 소리. 처량하다고 하네요. 아하. 보일 듯이 그렇군요. 보일 듯이 그게 따오기구나. 네네네 그렇습니다. 아하. 하여튼 오빠 생각은 아닌 거죠. 아니네요. 따옥이 노래가 나 있었던 기러기 것 같은데. 찾아낸다. 아, 나 진짜 그렇군요. 기러기 찾아낸다, 진짜. 그래서 문제는 따오기가 처량한 나머지 그만 청탁을 마음에 먹게 됩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생각했죠. 황새를 찾아가서 뇌물을 먹여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놀라운 발상을 한 거죠. 그래서 일단은 기대돼. 밤이 늦도록 시냇가 웅덩이 개천에 가서 황새가 좋아하는 여러 이제 물고기들을 잡아들입니다. 이제 이것들을 다 갖다 바쳐야 하니까. 그래서 바리바리 사들고 이제 황새네 집으로 간 것이죠. 바로 개구리, 우렁이, 두꺼비, 올챙이, 거머리, 구렁이, 물뱀, 찰거머리, 땅강아지, 쥐며느리, 딱정벌레, 곰뱅이, 지렁이, 꽁지벌레, 구더기를 가져갔습니다. 많이 잡았네. 이런 걸 먹는다고? 그래서 이제 황새가 굉장히 좋아할 만한 음식들을 황새가 두꺼비도 먹는다고?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와. 얘네들을 잡아다가 따옥이란 놈이 황새네 집을 찾아갔더니 죄고? 죄고에게 갔죠. 그랬더니 높다란 소술대문이 나오고 또 다음 또 작은 대문이 나오고 또 층층 계단을 올라갔더니 이제 드디어 아이고야. 황새가 머무는 집으로 갈 수 있었던 거죠. 죄고의 집은 정말 높았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음식을 척 내놓으면서 이제 하인에게 일렀죠. 그랬더니 따오기님 여기 어쩐 일이십니까? 라고 해서 허허 지금 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갖고 왔는데 어서 인사드리러 왔다고 알려라. 잔말 말고 라고 했죠. 근데 황새는 너무 바빴어요. 지금 업무도 많고 손님들도 많고 막 늦게 잠자리에 들어야 되는데 따오기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전 찾아온 적이 없는데 왜 왔을까? 부탁이 있나? 이 밤중에 나한테 왜 왔을까라고 하고는 일단 안으로 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촐싹촐싹거리면서 그 수많은 먹을 것들을 갖고는 이제 찾아뵈었죠. 우와. 그랬더니 막 이미 황새 집에는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동안 이제 멀리서 온 자들이 여러 청탁을 했었었는지. 그래서 정말 많은 것들이 둘러싸여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이고 정말 이분은 많은 분들이 청탁을 이미 했구나라고 했지만 이제 드디어 좋아할 만한 것들이 이렇게 좋습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너무 좋아하는 것들을 이렇게 많이 가져왔더니 황새가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부인에게 여보 마누라 이거 어서 벽장 깊숙이 숨겨두어라 하면서 너무 기분 좋아하면서 목을 길게 뺐죠. 맛있는 거 많이 챙겨왔네 라고 하면서 기분 좋아했죠. 그러고는 따오기야 너 그래 목소리 들은 지 오래됐네. 그래 뭐 잘 지내느냐 했더니 당연히 황새 덕분에 너무 잘 지냈습니다. 그래 뭐 발길이 뜸하던데 그래 이제 지난 일들은 내가 다 이해할 테니까 왜 왔느냐라고 했더니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참 하면서 이제 드디어 얘기를 꺼내기 시작한 것이죠. 제가 온 이유는 하면서 사실 정말 난감한 일이 있는데 사실은 소인놈이 오늘 제 친구들하고 쓸데없는 내기를 했는데 바로 그게 꾀꼬리랑 뻐꾸기다. 근데 이 친구들이 자꾸 자기들 울음소리가 제일 좋다 하길래 나도 그만 최고 으뜸이다라고 했는데 전부 다 하는 말이 그럼 황새 어르신께 물어보자. 그분이 현명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공정한 재판을 내려주실 줄 아는데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사실 제가 꼴찌가 나오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이 국리 저 국리 하다가 이렇게 찾아뵈었습니다. 혹시 저를 으뜸으로 뽑아주신다면 제가 오늘 이 은혜 잊지 않고 더 많은 성운으로 이제 보답하겠습니다라고 한 거죠. 했더니 황새가 하여 역시 좀 저 상것들은 이런 짓이나 하는 거구나. 세상의 이치에 맞지 않으면 이거 좀 나도 재판관 해먹기 어려울 텐데 이 녀석 참 걱정이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밤늦도록 이제 서로 작전 회의를 한 것이죠. 그리고 막 아부를 떨었어요. 아무튼 제가 무조건 이제 트집 아무도 안 잡을 거니까 믿고 가겠습니다 했더니 그래 뭐 나도 생각을 좀 해볼 테니까 이제 그만 가거라 라고 해서 드디어 이제 이 대화를 마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날이 밝았죠. 모두가 기다리는 바로 그날. 약속한 대로 꾀꼬리 따오기 뻐꾸기가 황새에 이제 와서 공정한 재판을 해주십시오라고 했고 배심원들이 몰려왔어요. 솔개, 까마귀, 까치, 물수리, 보라매, 기러기가 왔어요. 기러기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기러기. 배심원으로 왔네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오빠 생각에 기러기가 나와요. 기러기 북에서 오고 귀뚤귀뚤 어머, 귀뚤하면 그러니까. 슬피 울 것만. 이게 2절 어머나. 가사예요. 세상에. 그래서 있다니까 그래. 기러기는 북에서 와서 지금 재판에 참여하기 위해서 왔네요. 이야 멀리서 오셨네요 지금. 이야 이 정말 공정해야 될 텐데 이 멀리서 왔는데. 태영호인가 태영호. 최고위 의원으로 지금 등극하셨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드디어 공정한 판단을 해달라고 했고 이제 황새가 정색을 하더니 그래 차례차례 내 목소리 먼저 들어보겠다. 그 목소리가 다 증명할 것이다라고 했죠. 그랬더니 누구나 이제 생각해도 제일 잘하는 꾀꼬리가 내가 또 해야겠네 하면서 앞으로 나왔어요. 그리고는 참 소인의 울음소리 들려드리겠습니다. 다들 말하던데 따뜻한 봄날에 복숭아 꽃이 피어나는 느낌이랄까? 또는 냇가에 버들강아지 한들한들 바람에 휘날리는 느낌이랄까? 근데 맞을 것 제가 같은데. 제가 한번 울면 아름답다고 칭찬하지 않는 짐승이 없는데 한번 해볼게요. 하하하 하면서 시작했어요. 꾀꼴 꾀꾀꼴 이렇게 울었던 거죠. 정말 아름다웠단 말이에요. 근데 황새가 아름답긴 아름다운데 따오기한테 뇌물은 받았고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고민을 한 것이죠. 어떡하지? 하고 이제 판결을 드립니다. 꾀꼬리야 잘 들어라. 그래 네 울음소리 정말 마치 참기름이 목구멍을 넘어가는 것 같구나. 매끄럽고 아름다워. 그런데 왠지 들으니까 왜 이렇게 마음이 애절하지? 애절하다는 것은 뭔가 마음속에 기쁘고 싶은데 거북한 느낌이 든달까? 쓸만한 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떡하지라고 한 거예요. 근데 꾀꼬리가 이거 어쨌든 취향의 문제니까 아이고 하면서 이제 얼굴이 벌개져서는 제가 좀 물러나 있겠습니다 하고는 이제 가버렸어요. 그러자 이제 뻐꾸기가 이거 취향이라면 솔직히 내가 꾀꼬리보다 잘 울진 않지만 내 소리를 좋아하실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너무 기쁜 나머지 이제 뻐꾸기가 전면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나타나서는 뻐꾹 이렇게 이제 운 것이죠. 제 울음소리 어떤가요? 시원스럽죠? 저 폭풍 소리 같다는 소리 많이 듣습니다. 산골짜기 이쪽에서 울면 저쪽까지 울려 퍼지고 정말 칭찬하지 않는 짐승이 없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황새가 뻐꾸가 잘 들어라. 그래 네 목소리 정말 폭포처럼 시원하다. 근데 문제는 너무 단조롭다. 뻐뽀국이라니. 정말 그렇게 세상 짐승들의 귀를 사로잡기는 어렵다. 너 그렇게 해가지고는 가련한데? 이렇게 말한 거죠. 너 너무 단순하다 애가. 그랬더니 뻐꾸기도 너무 부끄러워서 뒤뚱뒤뚱 이제 뒤로 물러난 거죠. 이제 드디어 따오기 차례가 찾아왔습니다. 과연 따오기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근데 사실 따오기는 앞에 애들보다 자기가 너무 좀 명함도 못 내밀 상태니까 아이고 모르겠다 하면서 그냥 뭐 뇌물 어제 바쳐놨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따옥 나 따옥 이렇게 좀 우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했어요. 사실 저는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냥 처분해 주십시오. 전 뭐 자랑할 거 없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자 황새가 갑자기 무릎을 탁 치면서 야, 너 따오기 네 울음소리 정말 듣기 좋았다. 마치 어리석은 인간들을 꾸짖는 듯 하구나. 따옥하다니 너 정말 이 호탕한 울음소리 너무 좋다. 이거 그야말로 대장부의 울음소리 아니냐. 너의 소리가 으뜸이구나 라고 한 거죠. 깜짝 놀랄 일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이게 끝이라고요? 네, 여기서 끝났습니다. 아니 그럼 그 배심원들은 왜 온 거죠? 그러니까 다들 아니 이렇게 이야기가 끝났다고? 아무 의미 없이 다들 그냥 황새가 판결을 내리는 대로 끝나는 것이죠. 아 그냥 그렇게 아무도 거기에 토를 달지 못하는군요. 그러니까 이 재판 문화 우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니 근데 무슨 동화가 이래? 누구를 위한 놀랍게도. 동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그거 뭐야? 같아요. 아이들을 위한 동화가 아니고 정말 그 당시의 선비가 어떤 그 당시 상황을 풍자하기 위해서 어른들을 위해서 쓴 동화인 것 같아요. 아마 이 동화를 읽고 부끄러워했던 그래도 당시에 재판관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뭔가 그래 맞아 하고 공감했던 층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충격적인데 이거는? 음. 이건 무슨 열리 결말도 아니고 닫힌 결말도 아닌 것이. 근데 그것도 되게 의미심장한 것 같은 게 이게 우리가 이제 기존 왔던 그런 동화를 생각하면 이 황새가 도깨비가 나타나가지고 이 황새가 처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 너무 현실적인 거죠. 아, 이거 어떻게 동화가 이렇게 쓰여질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권선징악이 안 돼버렸어요, 네, 지금. 그리고 이 선비도 보통의 경우에 이걸 풍자하려고 했더라도 이게 그러면은 여기서 뭔가 이야기를 더 이어서 결국에는 황새와 나오기가 뭔가 벌을 받는 걸로 만들고 싶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끝을 내버렸을까? 되게 특이하게 글을 썼네. 정말 말 그대로 그 실상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사도 상당히 많은 것을 이제 드셔버렸고 그리고 이 뇌물이 굉장히 잘 통한 케이스랄까? 근데 그게 거의 한두 뭐- 번이 아니었으니까 이런 걸 썼겠죠. 그 당시에도. 그렇겠죠. 그리고 이미 이제 따오기가 갔을 때 집에 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미 많았었고. 있었다고 했으니까. 굉장히 머리가 하얘지게 만드는 진짜. 그렇네요.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진짜 오. 내용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좀 속상하기조차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래도 뭔가 동화나 영화나 이런 데서는 그 부족함을 좀 채워주는 결말과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어쩌면 환상이었나 봐요. 진짜 특이하다. 근데 진짜 허전하네. 아니 그러고 왜 그 드라마 시그널인가요? 이 시간을 넘나들면서 맞아, 그 형사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 대사 중에 그 이제 과거에서 일을 하고 있던 형사가 미래에 있는 형사를 보고 세월이 지나도 똑같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직도 지금 그럽니까? 아직도 그럽니까? 자기는 여기서 지금 이제 그 세상을 좀 바꿔보려고 뭐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데 그 몇십 년이 지난 이후에도 똑같냐라고 질문을 하는 게 나오는데 이 동화가 조선시대라는 거잖아요. 조선시대 이전.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그 과거에 그 왕이었고 그리고 이제 뭐 진짜 원님 재판하고 했던 그 시기에서 이게 그거를 바꾸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온 거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삼권 분립을 하고 뭐 계속 이렇게 법으로 제재를 하고 시스템을 만들어 왔는데 지금 오늘날도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럼 이 선비가 나중에 이제 시간을 넘어서 아직도 그럽니까? 하면 우리 정말 부끄러울 것 같은데. 아직도 그래 이렇게 하는 아직 거죠. 그럼요. 55 클럽도 있는데요. 하면서. 네. 지금도 아이고, 돈 참. 없으면 감옥 가는 거고 그거 되게 유명한 거 있었잖아요. 예전에 버스 기사님이 그렇죠. 몇백 원을 받은 것 때문에 맞아. 그 형을 사셨었는데 근데 뭐 50억을 받아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지금. 아휴. 그 선배님께 좀 슬픈 영상 편지 하나씩 돌려야겠다. 영상 편지가 아니고 음성 편지. 잘 지내시죠? 여기 똑같아요. 선배님 얼마나 속상했을까, 그때도. 그쵸. 그러니까 그분 아마도 그 사람이 뭐 그냥 제3자였을 수도 있지만 그 재판에서 진 쪽의 사람이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억울함을 표현한 걸 수도 이렇게 글로 썼을 수도 있는 건데. 아니 근데 너무 당황스럽다. 아직도 너무 현실적인데 너무 당황스럽고 아직도 뭔가
2부가 남아있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게 지금 도깨비가 등장할 수가 없어요, 이제 여기는. 어떻게 우리가 아무리 짠해도 어떻게 넣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그럼 한번 진짜 2부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배심원 중에 있었어야 되는데. 죄송한데 전 도깨비를 또 찾았습니다. 아, 찾았습니까? 설마. 어디 네. 있습니까, 아니, 어디? 진짜 또 천재성이 또 발현되는 어머. 순간인 것 같아요. 어머.